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TX 중공업입니다. 일단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업황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당히 설레고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을 가져감으로써 끝까지 가져감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예전부터 이번 사이클의 핵심 중에 핵심은 엔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STX 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STX 중공업을 이제 이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HD 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되는 이슈가 올해 7월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이 끼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STX 중공업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을 가장 핵심으로 봤었고 조선주 아저씨답게 조선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겠죠.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시면 STX 중공업은 70%, 약 70.7%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70.7% 수익을 내고 있고 심지어 그 추가 매수까지 해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은 수익률 아마 100%를 넘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자리들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D그룹의 인수가 저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STX 중공업의 가동률이 약 30%대밖에 되지 않아요. 현재 가동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자, 보통 보시면은 하나엔진 90% 이상이고요. 현대중공업 엔진 그룹 같은 경우는 100%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엔진사들이 이미 90% 이상, 10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이제 SJ중공업은 30%대까지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 지금까지 가동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동률이 안 나올 것이므로 SJ중공업을 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번 사이클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대형 선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컨테이너선 혹은 LNG선, 대형 선박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형 선박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R이라던가 혹은 탱커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현대중공업 엔진그룹에서 이제 이미 캐파를 100%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엔진 수요가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간절하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것들 하나는 결국 SJ중공업 인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부지를 사고 설비를 투자하고 공장을 만들고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STX 중공업의 인수가 차라리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STX 중공업에 대한 인수는 저는 높은 확률로 STX 중공업이든 현대그룹이든 상당히 원하고 있고, 결국엔 이것을 허가해 주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른 그런 결과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기대감이 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허가가 된다고 한다면 독과점에 대한 그런 이슈를 좀 잠재워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까지 만약에 STX 중공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저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최근에 참고로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즉슨 중소형 선박도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형 선박만 수주가 급증하면서 하나엔진, 현대중공업 엔진그룹이 대형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죠. 이들에 대한 가동률이 올랐다면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도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발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뭐 대한조선이라던가 이런 뭐 H 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수주가 나올 채비가 이미 다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 중형 선박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저희 선박 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SJ중공업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다 대형 선박밖에 안 합니다. 왜냐면 이쪽이 더 영업이익률이라던가 마진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SJ중공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는 가동률이 30%대이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 HD그룹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중소 선박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돌아오고 현대미포의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동률이 50%, 60%, 70%까지 올라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고,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성과 인상까지 진행이 되고 큐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의 퀀텀 점프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뭐 탱커라던가 벌크선도 이미 DF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요. DF 엔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그 전에 이제
솔로 엔진, 그러니까 딱 하나의 연료로만 갈 수 있는 엔진보다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물량과 가격과 그리고 품질까지 혹은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캡티브를 얻었다. 그러니까 캐시카를 얻었다. HD 그런 그룹에 들어감으로써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런 안정적인 매출처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이쪽에 대한 사이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가공률을 가장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SX중공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 같은 경우도 7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이미 했지만 여전히 한 번 더 이제 비중을 더 늘릴 채비를 이미 갖추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2분기 실적의 독과점 이슈로 인해서 빠그라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저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SK중공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저는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주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즉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적 상승, 실적 성장의 모멘텀 혹은 HD 그런 그룹에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런 성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HD 인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도 맞는 것이고, 따라서 업황 성장과 그리고 SX 중공업 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선해양 쪽 이제 H그룹의 그런 성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관심도를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을 먼저 보자면 지금 보시면 5,200억 정도예요. 시가총액 5,200억인데 경쟁사죠.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1.3천억. 참고로 하나엔진과 현대중공업 엔진이 대형 선박을 하고 있다고 해서 SK중공업의 대형 선박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 선박 엔진을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엔진과 현대중공업 그룹이 워낙에 대형 선박 엔진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블루오션을 할 수 있는 중수역 선박 엔진에 현재로서는 힘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이제 현대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대형 선박까지 수주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 2006년 기준으로도 단기순이익의 대략 1,000억 정도,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1.3천억이죠. SK중공업 같은 경우는 만약 지금 정도의 가동률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약간 450억, 단기순이 350억인데 시가총액은 대략 한 5,200억 정도. 근데 여기서 만약 가동률이 올라온다면 혹은 현대그룹으로 인수합병이 될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게 잡혀 있지만 하나엔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잡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모멘텀, 성장성,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딱히 고평가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추진엔진 사용 연료가 다양해지면서 중소 선박 같은 경우도 이중연료 추진엔진에 대한 엔진이 점차적으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현대미포에 대한 수주가 신규적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캐파라던가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데코 박스라고 하죠. 이 데코에 대한 부지를 미리 사놨어요. SK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설비 투자, 기자재 공장을 미리 사놨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동률이 25%, 30%대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그런 다른 이제 기자재 부지를 사놨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 테코하우스의 그런 부지를 사놨다는 것은 이쪽에 대한 증설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S중공업이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잘해놨다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성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 성장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두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X중공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참고로 SK중공업은 현재 7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해서 수익률이 낮아진 게 70% 이상이라는 것이고, 지금으로부터도 한두 번 정도는 더 비중을 늘릴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24,000원 필수 멤버에 가입하시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필사난 혹은 좋은맛 기쁨 더하기 멤버로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